자, 교재는 11페이지 문제 10번입니다. 작년도 법형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먼저 기억번. 자,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그 가상자산을 사용 또는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횡령죄 가면 차고 송금 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잔데 신의칙상 보관하고 있는 잔데 그 돈을 빼내면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 있죠. 그 판례를 유추 적용해서 이것도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이 내 계좌에 내 지갑에 꽂혔는데 그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했다 했을 때 그 판례를 유추 적용하여 배임죄를 처벌할 수 있을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자,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차고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해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갖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벌하면 반한다 라고 하는 판례인데 강론 가면 배임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니은 판례 보죠. 자, 니은 판례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법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형법 제155조 1항이라 했는데 이 155조 1항이 어떤 죄입니까? 증거 위조죄죠. 자, 증거 위조죄에서 이 위조라는 개념은 증거 위조죄에서 위조라는 개념은 문서죄에서 말하는 그 위조의 개념과 다릅니다. 자, 해설을 갑니다. 자, 증거 위조죄에서 위조라는 말은 문서죄와는 달리 새로운 증거 창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내용이나 명의에 아무런 허위 표시가 없다면 증거 위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조죄와 문서 위조죄의 위조의 개념이 다른데 여기서 위조의 개념을 문서 위조죄의 위조 개념처럼 확대할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변론으로 할지라도 증거 위조의 개념을 문서 위조죄처럼 확장할 수가 없다. 확장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쪽이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법행이라 그런지 니은처럼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5조 1항에서 말하는 증거 위조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허용된단 말인데 허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X. 자, 디귿번입니다. 법정소동죄. 법정에서 소란 피우면 법정소동죄로 처벌합니다. 이때 법정이란 말은 일반 법원이나 대법원만을 말할까? 아니라는 거죠. 헌법재판소도 이 법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다가 난동 부리게 되면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법원재판에 헌법재판소를 끼워 넣으면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리한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리 1번은 많이 봤죠.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이자가 단독으로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그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 맞습니다. 자, 미음번도 많이 나왔죠. 자, 전자장치 부채 관한 법률. 옛날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참 길었는데 지금 법명칭이 전자장치에 관한 전자장치 부채에 관한 법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자장치 부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랐을 때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하잖아요. 그러면 발찌를 찹니다. 발찌를 차요. 자, 이제 이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성인인 여성일 때 2번 이상 범했을 때 이제 그때 발찌를 찹니다. 만약에 미성년자라면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한 번만 해도 바로 발찌를 찹니다. 자,
여기서 성범죄를 2번 이상 범했다 했을 때 이 성폭력 범죄 속에는 이 범죄 속에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쵸?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한 번이라도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응? 그자가 또다시 이번에 성폭력 범죄를 또다시 하면 2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2번 했을 때 이제 발질 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폭력 범죄라고 하는 것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게 되는데, 이 성폭력 범죄에는 소년보호 처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 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애들은 누구죠? 촉법소년, 우범소년, 꼬맹이들일 때, 뭐 초등이나 중등일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보호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확장해석, 유추해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X라는 거죠. 자, 11번. 작년도 간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일까? 정답은 4번. 모두 옳은 지문이네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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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자, 헌법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헌법을 배우신 분들도 있고 배우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7급 검찰직은 배우잖아요. 7급 검찰직은 배우는데 타직렬들은 헌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9급도 안 배우고 경찰도 안 배우고요. 요즘 뭐 형사법, 그쵸? 순경이라든지 간부에는 헌법, 뭐 기본권만 배우겠네요. 자, 어쨌든 자, 근데 이 조문이 기본권 조문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조문은 안 배우겠네요. 자,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헌법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5조와 95조입니다. 이 75조가 이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95조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있죠.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이제 부령입니다. 부령.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대통령령이고 총리령이고 부령인데 그래서 그 하위 법령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 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번 가보면 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2. 자, 모법 있죠, 모법.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할 때에는 자, 모법에 이에 관련한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전 시간에 배웠던 9번 가보세요. 9번 10페이지 9번 가보세요. 저 9번 가보면 동그라미 1번 문제입니다. 조례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그게 조례든 시행령이든 무조건 법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이 니은을 가보면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률의 하위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률의 하위법일 때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처럼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때 또는 모법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한 것일 때에는 모법에 직접적인 위임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올라가서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사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1번 판례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디귿번 갑니다. 자, 시행령 나왔네요. 자,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그 처벌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죄형법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다는 판례입니다. 자, 형벌법규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기본 강의 때. 이때 이 위임이 입법이 가능한데 그때는 밑에 구성 요건은 그 행위가 어떤 것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으로 띄어야 한다는 지문인데 맞는 겁니다. 자, 12번. 자, 경대 편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 가보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 있죠. 이때 그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 은닉, 멸실, 국외 반출하게 되면 처벌하는 것인데 이때 유출이 금지가 되는 대통령물 기록은 원본만을 말해요. 원본, 4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원본만 되지 그 4번이나 추가 출력물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유기징역형에 대한 의무적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단기를 모두 다 2분의 1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 깎으려면 두 개를 다 깎는 것이지 누군 깎아주고 누군 안 깎아주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장단기 중에 어느 하나만을 깎거나 어느 하나만을 보다 넓히거나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X. 자,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공단입니다. 공단. 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 공무원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다. 자, 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든지 또는 공단을 공무소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X. 자, 통용이란 말은 강제 통용력이 있다는 말인데 통용할 것이라고 오신할 가능성은 여기에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는 거죠. 통용이란 말 자체가 강제 통용력이기 때문에 강제 통용력은 없지만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을 포함시키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위작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 강론 가면 자세히 배우지만 위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위조, 유형위조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권한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형위조구나. 무형위조도 위작에 포함된다 라고 보았죠. 자, 13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1번 방금 풀었어요. 위작이란 말에는 권한 있는 사람이 뭐뭐 하는 것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원본이 있고 정본이 있는데 원본과 정본은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증서 원본, 이 원본 속에 정본을 포함시켜서 해석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X. 3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이 되는데요. 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요 각종 조각사유 있죠. 그쵸?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 형면제. 이 조각사유나 형면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것이라면 확대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겠죠. 이건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단 말이죠. 이런 해석은 반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X. 자, 공전자 기록 관련해서 공무원, 공무소의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원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게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계약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금 내잖아요. 각종 공과금 내잖아요. 공과금 어디서 내요? 은행 가서 내잖아요. 은행 가서. 그럼 은행원이 공무원입니까? 은행이 공무소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공무 관련해서 일부 업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그 은행원이나 그 은행이 공무소나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공무원, 공무소가 된다 하는 것은 주행법정지 위반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4번 7급 검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이죠. 노역장 유치는 깜빵 가서 일하는 겁니다. 몸으로 때워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신체 자유가 박탈되죠.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벌금 미납일 때 교도소 가서 깜빵으로 몸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형과 상당히 좀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공개명령 제도는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 장래의 위험성 대비하기 위하여 신상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거죠. 자, 이것은 형벌과 좀 다르죠. 그래서 본질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지 원칙인 소급표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집행유예 배웠죠. 집행유예를 명할 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 보호관찰 역시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이죠. 보안처분. 그래서 재판 시 이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위반되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겠죠. 자,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이것은 형벌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요. 그래서 이 사회봉사명령도 형벌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의 일종이긴 하지만 형벌과 유사한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22년도 1차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2번. 자, 니은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은 많이 나왔죠?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합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유추해석은 모든 형벌법규 구성요건 가상등이 준용된다 했어요. 따라서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준용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양형기준은 형벌이 아닙니다. 기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제기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했다 할지라도 위반되지를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했죠.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배임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X. 자, 미음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신설됐는데 2016년도입니다. 16년도에 특수상해죄가 들어오는데 자, 형법 258조 2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58조 2라고 돼 있죠. 2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특수상해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합니다. 반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신설됐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세한 이유는 이제 강론 가서 배울 거예요. 요것을 신설되었다 할지라도 282조의 2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상해죄, 단순상해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면 여기 있죠? 1항입니다. 1항. 요 1항이라고 주어져요. 상해죄는 제가 쓴 말이고 이걸 2항으로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요 색깔 칠하세요. 요 다른 말 주어지지 않고 1항이냐 아니면 이 지문처럼 2로 적느냐 라는 부분인데 1항이 나와 줘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